안녕하세요. 금주 세미나 발표를 맡은 DMQA 석박통합과정 김상훈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년 8월에 오픈 DMQA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던 노이즈 라벨 러닝이라는 주제를 보다 확장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 소속 김상훈이고, 현재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통합과정 8학기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관심 연구 분야는 오픈셋 리커그니션, 노이즈 라벨 러닝 같은 정제되지 않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에 강건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로버스트 AI 방법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일 발표의 목차를 설명드리기 앞서 작년 8월에 제 오픈 DMQA 세미나에서도 노이즈 라벨 러닝을 다루었는데요. 지난 세미나에서는 노이즈 라벨 러닝에서 로스 값을 이용하여 노이즈 라벨을 필터링하는 방법, 두 개의 모델을 활용하여 노이즈 라벨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믹스업을 활용한 노이즈 라벨 러닝 분야 방법론을 다뤘습니다. 노이즈 라벨 러닝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룬 내용이므로 금일 세미나를 시청하기 전에 작년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노이즈 라벨 러닝 분야의 큰 흐름에 속하는 노이즈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활용한 방법론과 로버스트 로스 레귤라이제이션 방법론의 토대가 되는 논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을 통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학습 데이터에 모두 정확한 레이블이 붙어 있음을 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입력값 x와 그에 해당하는 출력값 레이블 y가 학습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딥러닝 모델은 입력값 x와 출력값 레이블 y의 관계를 학습하여 분류 및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력값 x에 정확하지 않은 레이블이 붙어있는 노이즈 라벨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때 딥러닝 모델은 잘못된 학습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이즈 라벨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정제되지 않은 현실 세계의 많은 데이터들이 노이즈 라벨 데이터의 존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노이즈 레이블의 종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랜덤 노이즈는 아무런 규칙 없이 일정 확률로 잘못된 레이블을 가지는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를 뜻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자동차 이미지 입력에 말이라는 레이블이 달리거나 고양이 이미지에 개구리 같은 레이블이 달리는 등 어떠한 규칙도 없이 망가진 데이터를 랜덤 노이즈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 인디펜던트 레이블 노이즈입니다. 인스턴스 인디펜던트 레이블 노이즈는 서로 유사한 클래스 간의 인식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 레이블링 과정 중에 입력 이미지의 레이블링을 매기는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의 실제 클래스와 유사한 클래스의 레이블을 혼동하여 레이블링되어 발생하는 레이블 노이즈로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 유형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트럭과 자동차, 새와 비행기, 사슴과 말, 고양이와 개 등 입력 이미지의 클래스 간 유사성이 높아 서로 잘못 레이블링 되었을 때 인스턴스 인디펜던트 레이블 노이즈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스턴스 인디펜던트 레이블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노이즈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방법론입니다. 노이즈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인스턴스 인디펜던트 레이블 노이즈의 존재로 인해 발생한 각 클래스 간 오인 확률을 나타냅니다. 노이즈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클래스가 총 K개가 있는 데이터라면 K by K의 크기를 가지고 각 요소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로 오인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즉,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i행 J열의 요소는 실제 레이블 i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레이블 J에 해당하는 클래스로 오인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또한 아래 식에서와 같이 노이즈 라벨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실제 레이블 i를 레이블 J로 예측할 확률과 동치가 됩니다. 이는 이어지는 논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논문은 Using Trusted Data to Train Deep Network on Label Collected by Severe Noise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뉴럴 립스에 발표된 논문으로 발표일 기준 총 463회의 인용 횟수를 지닌
트랜지션 매트릭스 방법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이즈 트랜지션 매트릭스 대신 콜럽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매트릭스 C를 정의하는데, 이는 노테이션만 다를 뿐 노이즈 트랜지션 매트릭스와 같은 뜻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레이블이 어떤 클래스 간의 오인율에 의해 인스턴스 인디펜던트 노이즈 레이블로 오염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즉 실제 레이블 y가 주어졌을 때 오염된 레이블 tilde y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이것을 모델링하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입력값 x에서 노이즈한 출력 tilde y로 가는 매핑을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게 될 텐데, 이때 실제 레이블 y가 주어졌을 때 오염된 레이블 tilde y가 발생할 확률을 학습을 따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입력값 x에 맞게 실제 레이블 y를 출력하는 모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레이블 y와 오염된 레이블 tilde y 간의 관계를 알아냄으로써 노이즈 레이블에 오염되지 않는 정교한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어떻게 레이블 y와 오염된 레이블 tilde y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즉 콜럽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를 구하였고, 이를 통해 어떻게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적용하였는지 논문의 알고리즘 절차인 골드로스 컬렉션 GLC 알고리즘을 각 단계별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 일부의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tilde d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모두 정확한 레이블 데이터로 이루어진 클린 데이터 셋 D를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트랜지션 매트릭스 C를 구축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하게 레이블링된 소수의 데이터셋을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레이블링된 소수의 클린 데이터셋을 기존의 노이즈 레이블링 데이터가 포함된 tilde D로 학습시킨 모델에 각 클래스별로 입력하여 예측 확률을 모두 산출하여 평균을 취해 트랜지션 매트릭스 C를 구축합니다. 트랜지션 매트릭스 C의 각 행은 각 클래스별 데이터의 예측 확률을 나타냅니다. 즉, 1행은 클린 데이터셋 중 클래스 1에 속하는 데이터의 예측 확률의 평균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클린 데이터셋을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도출된 트랜지션 매트릭스 C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가 포함된 노이즈 데이터셋 tilde D의 구성이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노이즈 데이터셋 tilde D에는 실제로 클래스 1의 입력값을 가지는 데이터의 30%가 클래스 2로 잘못 레이블링 되어 있고, 10%는 클래스 3으로 잘못 레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클래스 2로 레이블링 되어 있어야 맞는 데이터의 20%가 클래스 1로 잘못 레이블링 되어 있고, 실제 클래스 3의 레이블을 가져야 되는 데이터의 10%가 클래스 1로 잘못 레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레이블링된 노이즈 레이블이 포함된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확한 레이블을 가지는 클린 데이터셋 D를 예측하면, 오염된 네트워크는 정확한 레이블 데이터를 노이즈 데이터셋의 구성과 같은 예측 결과의 평균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클린 데이터셋으로 네트워크 예측 결과를 산출하여 구성된 트랜지션 매트릭스 C의 일행 일렬은 실제 클래스 1의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노이즈 데이터셋으로 오염된 모델이 클래스 1로 예측할 확률을 뜻하며, 트랜지션 매트릭스 C의 일행 2열은 실제 클래스 1의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노이즈 데이터셋으로 오염된 모델이 클래스 2로 예측할 확률을, C의 이행 1열은 실제 클래스 2의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노이즈 데이터셋으로 오염된 모델이 클래스 1로 예측할 확률을 뜻하게 됩니다. 즉, 노이즈 데이터셋으로 오염된 모델에 정확한 클린 데이터셋을 입력한 예측 결과를 이용하면 실제 클래스 i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클래스 J로 오인될 확률을 나타내는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모든 요소의 구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구축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최종 모델 학습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네트워크의 학습은
오로지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구축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였고, 진짜 모델은 본 단계에서 학습됩니다. 먼저 확보한 소수의 정확하게 레이블링된 데이터만 존재하는 데이터셋 D를 이용해 초기 모델 GX를 학습시킵니다. 다음으로 초기 학습한 모델을 이용하여 클린 데이터셋 D뿐만 아니라 실제 모델에 학습시켜야 할 노이즈 레이블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지만 대량으로 확보된 노이즈 데이터셋 tilde D를 모델에 학습시킵니다. 모델 학습 시 클린 데이터셋은 일반적인 분류 모델의 학습과 같이 모델 예측 확률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시켜 학습시킵니다. 반면에 노이즈 레이블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셋 tilde D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앞선 과정에서 구해둔 트랜지션 매트릭스 C를 예측 확률에 곱한 뒤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시켜 학습을 시킵니다. 위 두 로스를 각각 더해서 전체 로스 펑션을 구성하고 전체 네트워크는 클린 데이터셋 D뿐만 아니라 노이즈 데이터셋 tilde D까지 모두 학습하게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셋 tilde D에 대한 모델의 예측 확률에 트랜지션 매트릭스 C를 곱하는 것의 의미를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셋 샘플 하나의 예시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셋 tilde D 안에 있는 실제로는 클래스 1이지만 클래스 2로 잘못 레이블링된 샘플 xk를 클린 데이터셋으로 초기 학습된 네트워크 GX에 입력하여 출력 확률을 구하면 클래스 1로 예측하는 확률이 0.8, 클래스 2로 예측하는 확률이 0.2로 클래스 1에 가깝게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는 레이블이 클래스 2로 잘못 레이블링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큰 손실값을 가져 모델 학습 업데이트에 크게 반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 레이블링된 데이터로 모델이 업데이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랜지션 매트릭스 C를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셋 tilde D에 대한 모델의 출력 확률에 곱하게 되어 새로운 값을 산출하게 되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셋이 출력하는 확률값에 대한 보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의해 클래스 1에 대한 출력 확률은 낮아지게 되고 클래스 2에 대한 출력 확률은 높아지게 되어 출력 확률을 스무딩하는 효과로 손실값을 낮추어 노이즈 레이블 샘플에 대한 모델 업데이트 영향력을 줄이게 됩니다. 이로써 노이즈 레이블이 일정 비율 포함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셋 tilde D에서도 모델이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한 오염을 최대한 줄이면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2017년 RCLR에 발표된 트레이닝 딥 뉴럴 네트워크 유징 어 노이즈 어댑테이션 레이어라는 논문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Using Trusted Data to Train Deep Network on Label Collected by Severe Noise 논문과 방법론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논문인데 앞선 GLC 알고리즘의 여러 단계를 네트워크 레이어로 구현한 실전적 적용에 의의를 가지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인용 횟수는 발표일 기준으로 554회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의 트랜지션 매트릭스, 클래스별 레이블이 오염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노이즈 채널을 정확히 매핑, 학습할 수 있다면 레이블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또는 정확하게 레이블을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가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노이즈 레이블이 포함된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 위한 전체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앞선 구조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 C가 실제 트루 레이블 Y가 주어졌을 때 노이즈 레이블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가 관측한 레이블 G가 발생할 확률에 해당하고 학습해야 하는 네트워크 GX가 입력값 X가 주어졌을 때 정확한 레이블 Y를 예측하는 확률에 해당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활용하여 노이즈 어댑테이션 레이어를 구현했습니다. 입력값 x가 논리니어 펑션과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결합된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각 클래스별 출력 확률을 뱉어내는 부분은 기본적인 분류 모델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때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로 오염된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결과인 컴퓨전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받는 하나의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추가로 결합하여 실제 트루 레이블 Y와 노이즈 레이블 G 간의 사이의 관계를 매핑합니다. 즉,
앞선 GLC 알고리즘에서 예측 결과의 평균을 이용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구축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고 예측 결과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해준다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GLC 알고리즘에서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가 포함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부분의 전 과정을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구현했다라는 부분에서 의의를 가지는 논문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역시 조금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거의 동일한 형태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즉,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네트워크의 결과값에 추정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하여 학습에 반영시킵니다. 2022년 ECCB에 발표된 이 논문 역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논리로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학습시킵니다. 노이즈 트랜지션 매트릭스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주요 학회에서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보다 정교하게 추정하는 식으로 최근에 연구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트랜지션 매트릭스 관련된 논문은 특히 수식 전개가 많아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세미나에서 설명드린 기초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 보다 쉽게 논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활용한 방법론에서는 인스턴스 인디펜던트 노이즈, 즉 클래스 간 관계로만 발생하는 노이즈 레이블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레이블에는 클래스 간의 관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노이즈 레이블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 레이블을 인스턴스 디펜던트 레이블 노이즈라고 합니다. 앞서 인스턴스 인디펜던트 레이블 노이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보통 레이블 노이즈는 헷갈리기 쉬운 클래스 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즉, 2와 7, 3과 8과 같이 유사하게 생긴 클래스 간에서의 혼동으로 노이즈 레이블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클래스 간 유사도와 상관없이 개별 인스턴스의 퀄리티 문제로 인해 레이블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예시의 첫 번째와 같이 구를 쓴 특정 사람의 필기체가 특이하여 이 인스턴스만 레이블 4로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실 데이터에는 이렇게 클래스 간 오인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개별 인스턴스의 퀄리티에 영향을 받는 노이즈 레이블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앞선 노이즈 트랜지션 매트릭스와 같이 단순히 클래스 간 레이블 혼동만을 고려한 방법론으로는 인스턴스 디펜던트 레이블 노이즈를 다루기 힘듭니다. 즉, 이러한 레이블 노이즈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분류 모델에서 입력값 x의 피처를 보다 정교하게 추출하거나 노이즈 레이블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노이즈 레이블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테크닉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로버스트 로스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Early Learning Regularization Prevents Memorization of Noise Label이란 논문은 2020년 뉴럴립스에 발표된 논문으로 로버스트 로스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론에서 현재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한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이 클린 데이터셋, 즉 정확하게 레이블이 붙어있는 데이터를 초기에 모델이 빠르게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정확한 레이블의 경우 모델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그레디언트 개수가 굉장히 일찍 작아져 결국에는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의 그레디언트 개수 크기가 학습 후반부에는 우사해지게 되어 점차 모델이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를 기억하는 방향으로 학습하여 학습이 잘못 이루어질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래 그래프 우측면은 롱 레이블, 즉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 네트워크 학습 성능을 나타냅니다. 빨간 선은 이때 빨간 선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빨간 선은 모델의 예측값이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의 잘못된 레이블과 같을 경우를 나타내는데, 즉 모델이 얼마나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의 존재로 인해 오염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상단의 일반적인 분류 모델로 쓰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을 때를 살펴보면 모델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로 인해 모델이 오염되어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덧붙인 ERR 로스를 제안하여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의 메모라이제이션을 방지합니다. ELR 로스의 핵심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에서 PI는 학습 중이던 네트워크가 입력 데이터 XI에 대해
산출한 예측값이고 ti는 학습 과정 동안 변화해온 pi 값들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 각각에 대해 ti 값만 추가로 저장하고 있으면 해당 로스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에 적게 오염되면서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아지, 토끼, 고양이 이 세 가지 클래스를 분류하는 분류 모델을 구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 가지 클래스를 분류하는 네트워크의 학습 단계의 특정 시점에 샘플 중 하나인 xi를 네트워크에 입력하면 그 클래스별 예측 확률 값인 pi가 산출됩니다. 이때 네트워크의 이전 학습 단계 동안 저장된 pi의 평균 값인 ti가 0.9, 0.1, 0이라고 가정하고 pi가 기존 예측 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게 0.8, 0.2, 0이라고 출력했다고 하면 pi와 ti의 내적 값은 0.74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의 예측 결과 값과 크게 바뀌어 pi가 0.1, 0.8, 0.1로 기존 예측 결과와는 크게 다르게 예측했다면 내적 값은 0.17로 확 작아지게 되어 레귤라이제이션 텀의 크기를 크게 키우게 됨으로써 전체 로스의 크기를 키우게 됩니다. 즉, 노이즈 레이블이 존재하게 되면 적당히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는 예측값과 레이블이 서로 다른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모델은 예측값이 레이블 쪽으로 이동하도록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치우쳐진 예측값을 크게 바꾸려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의 크기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EAR 손실값을 많이 높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이로 인해 네트워크가 원래의 예측을 번복하고 잘못된 레이블을 따라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네트워크가 초기에 정확한 레이블 데이터 정보를 빠르게 학습한다는 특징과 기존 추측을 변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ELR 로스를 통해 모델은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에 적게 오염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ELR 로스는 로스 펑션만을 수정한 방법론이므로 기존의 코러닝, 믹스업과 같은 방법을 추가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지난 제 세미나에서 소개한 코러닝과 믹스업 방법론을 결합하여 더 좋은 학습 결과를 얻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를 ELR 플러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ELR 플러스는 현재 대표적인 노이즈 레이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CPA-10N과 CPA-100N에서 기존 소타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노이즈 레이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클로징 1 밀리언에서도 기존 소타 대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방법론입니다. 금일 세미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지난 세미나에 이어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보시키는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클래스 간의 레이블 혼동만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실제 레이블과 오염된 노이즈 레이블 관계를 매핑하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를 다루는 노이즈 트랜지션 매트릭스 방법론의 기초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모델 로스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하여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 정보에 적게 오염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로버스트 로스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론의 대표격인 ELR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세미나까지 포함하여 큰 틀에서는 노이즈 레이블 러닝의 접근 방법 전반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금일 세미나로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 문제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추후 제게 문의를 주시면 다양한 논문들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